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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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정. 왜 갑자기 핑크빛 묻으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연정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연정. 연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정. 이게 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정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야 그게 평화로운 분이지요. 연정했을 때 정치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셨다면 그래도 좀 문제가 있으십니다. 연립정부의 준말이 연정입니다. 불어로는 코아비타시옹, 코는 함께, 아비떼가 함께 살다 이런 뜻이니까 코아비타시옹 그러면 동거정부 옛날에는 그랬죠. 이 연립정부에는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이 함께하는 좌우 연립정부도 뭐 드물게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당과 환경당 이렇게 좌좌 연립 또는 뭐 보수당과 극우정당 이런 우우 연립 뭐 이런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개의 정당이 함께 연립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연립정부를 꺼낸 이유는 바로 4월 7일 날 있는 서울시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연립정부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는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당 쪽인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서 사뭇 선두에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이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오세훈, 안철수와 나경원 당 이야기로 하자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이 당이 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3석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당을 대표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가장 경쟁력이 어쨌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판세가 혼미해지면 혼미해질수록 그리고 좌파 쪽 후보인 집권 여당 쪽 후보인 민주당 후보가 자꾸만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 야당 쪽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승기를 잡기 힘들겠다. 이런 와중에 연립정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아마 3월 4일쯤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국민의힘 최종 경선이 그 날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됐든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적인 단일화 얘기가 더 뜨겁게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이 혼자 단독 후보가 돼서 모두 다 싹쓸이를 하는 당선이 될 경우 하는 얘기입니다만 싹쓸이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기는 사람과 진 사람 이 승자와 패자가 일정 비율로 서울시정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나눠 갖는 지방 권력을 분담하는 승자와 패자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 승자 쪽의 지지자들, 지지 유권자들, 패자 쪽에 있는
지지 유권자들, 이 유권자들이 다 함께 자신의 뜻을 서울시장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야당 쪽의 지지층을 더 이렇게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이제 연립정부, 서울시 연립정부, 서울시 공동운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규모에서 있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 이것도 일종의 연정 구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뭔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확약된 문서에 의해서 절대 변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연정이었다기보다는 그냥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그 양쪽 보스들이 만나서 간판을 지어가지고 만들어낸 DJP 연합 연정이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중도에 깨집니다. 그런가 하면 2012년 대선 때도 그런 구상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동정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성사가 됐지요. 그때도 역시 양쪽 보수들이 만나서 단판을 짓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 선거일 바로 전날 밤에 와장창 깨져버린 파국을 맞이했죠. 정몽준 대표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정부, 연립정부란 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요, 매우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2014년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실제로 했습니다. 부지사 자리를 민주당에 준 것이죠. 남경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그런데 경기의회를 보니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상대하기가 이대로 간다면 매우 복잡해지겠다. 파열음만 나겠다. 그래서 이제 정무부지사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어준 겁니다.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는요, 실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만 연립정부가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연정을 실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사, 정책, 예산. 인사, 정책, 예산. 이 세 가지를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겁니다. 남경필 지사는 당시에 이 연정, 지방정부의 연정 구상과 실천과 성공, 이것을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연립정부. 비록 경기도 차원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공을 하면은 중앙정부인들 성공 못하랴. 뭐 이런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대권에 도전해볼 생각도 당시에는 있었지요. 남경필 지사의 연정은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에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와 보시라고 섹시한 제목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안철수, 나경원, 연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안철수와 나경원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이런 뭐지?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컨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어떤 분으로 단일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만약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치러가지고 그냥 이기는 쪽이 싹쓸이 독식을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일정 비율로 서로 서울시 공동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래서 양쪽에 있는 지지자들을 다 함께 모으는 그런 정치적 시너지를 내자는 구상으로서의 안철수, 나경원, 연정이라는 제목을 오늘 달아봤습니다. 물론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맨 먼저 꺼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고 경선을 치러내면은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지 않고 비록 세석이지만 국민의당 소속 대표로 남아있는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선거를 치러야만 된다. 대신에 연립정부를 실현해보자. 이런 것이지요. 물론 뭐 정치적 속셈이 뭐였냐 이렇게 좀 저열하게 따져본다면 물론 자기가 범야권의 대표주자다. 이제 그런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었지요. 그러나 뭐 그렇게 꼭 얕잡아서 속셈 뭐 이렇게 볼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난 이후에 또다시 여권 후보에게 서울시 시장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되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야권 단일화를 하되 연립정부, 서울시 연립정부 연정 형식으로 하면은 그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밑바탕 삼아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중앙정부에서도 연립정부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가령 가장 오른쪽에 계신 유권자들 또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 쪽에 있는 유권자들까지도 아주 크게 아우르는 그런 범야권 후보가 연립정부 구상을 실천적 성공담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선에 그런 구상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갸륵하고도 훌륭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연정구상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런 합의점에 도달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생각 자체는 매우 그럴듯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격언 들어보셨습니까? 혼자서 가려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뭔가 후닥닥 하는 건 빨리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려면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래서 바로 지금 연정 구상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